네, 안녕하세요. 웰스타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 시황입니다. 네, 어제는 체코 원전 이제 수주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리뷰를 올려드렸었고요. 오늘은 원래대로 다시 점심 시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트럼프가 주말에 피격 사건이 있고 거의 뭐그 죽다 살아났다 총알을 피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일주일 동안 뭐 실질적인 대통령처럼 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이제 시장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흘러갔는데 뭐 국장 한국도 그렇지만 미장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트럼프를 저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뭔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면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를 좋아할 수 없다라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에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정말 투자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국장이라든지 우리는 일단 간접적이고 미국 시장도 최근에 그렇게 미국 시장은 무조건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지만 물론 제가 좀 말씀도 드렸어요. 흔들리면 미국부터 먼저 흔들릴 거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여파는 있는 듯합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너무 일주일 동안 기대도 있습니다만 기대보다는 좀 힘든 게 더 크죠 지금. 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고점에 올라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트럼프라는 어떤 인물의 특성상 그리고 부통령으로 지정한 벤스라는 오하이오 상원 의원이죠. 이 사람의 특성도 고립주의가 전체적으로 그닥 전체 증시에는 그닥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혹시 또 이제 오늘 또 변수가 있죠. 이게 바이든이 이제 고령인 것도 있지만 코로나에 또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이 있나 싶을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치료차 이제 치과에 들어갔는데 그동안은 끝까지 가겠다,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조금은 좀 바뀌었죠. 건강상의 이유,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퇴할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말 사이 혹시 무슨 변동 상황이 있으면 제가 마켓 인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고요. 그만큼 미국의 대통령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트럼프 일주일 동안 네, 물론 정치만 보면은 이제 그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에도 그러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웰스탁은 일단 경제, 그리고 증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다. 다들 많이 힘드시죠? 일주일 동안. 물론, 우리는 어제 그래도 이제 체코 원전이 돼서, 차익 실현의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아, 네, 그 얘기도 일단 좀 드릴 거고요. 일단 어쨌든 간에 트럼프 일주일 동안 좀 좋진 않네요. 그죠? 다들 아마 공감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바이든이 좀 오바마 그리고 가장 든든한 후원자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좀 바이든이 이제는 좀 결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펠로시 전 의원 상원 의장이죠. 국회의장도 바이든이 이제는 좀 이제 사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말에 중대한 발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젊은 좀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오죽하면 아니 저 투표권이 있으면 좋겠다. 그쵸? 우리 한국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고요. 그쵸? 그래서 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젊은 지도자가 나오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돌아가는 상황, 뭔가 변화가 있으면 제가 주말에 다시 관련 소식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나온 이제 그 경제 지표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신규는 최근에는 좀 보긴 보지만 덜 봅니다. 왜요? 이거 매주 발표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좀 예상보다 적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 고용이 좀 뜨거워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요거보다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죠. 일단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더라도 네, 최근 들어서 제일 높은 측에 속합니다. 24만 건이 좀 넘었고요. 24만 3천 건이네요. 네, 그랬었고, 요거보다도 좀 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역시나 지난주에는 좀 예상보다 조금 적었어요. 그렇지만 뭐 오차범위 내고 크게 좀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렇죠? 신규보다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훨씬 더 신뢰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신규도 그랬지만 연속도 보니까 더 올라갔어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 이러면은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증시만 보면 요거는 호재예요. 그렇죠? 미국이 갑자기 뭐 그렇다고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를 아직까지는 그렇죠? 이것도 뭐 좀 더 봐야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뭐 경기 침체 우려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 실업 이 정도는 어, 오히려 증시의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어제 뭐 그 체코 원전 때문에 그 뭐 요거를 좀 건너뛰긴 했습니다만 나스닥 어제 그저께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죠. 사실 뭐 저희는 이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미국 시장을 보긴 봐요,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참고 사항이고 물론 뭐 개별적으로 뭐 마음에 드는 종목 있으면 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지수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다? 국장, 한국 시장이 우선입니다. 한국 시장,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지. 그래서 어제는 조금은 뭐 큰 이슈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이슈가 있어서 요거를 건너뛰긴 했지만 어제 그저께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죠. 그동안 굉장히 강했던 인공지능, 반도체.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일반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최근 들어서는 조심해야 된다. 미국 시장도. 이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도 일반적이진 않다, 정상적이진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급이 미국 시장으로 몰려드니까 계속 그 수급의 힘으로 올라간 거 있죠, 사실. 물론 뭐 미국의 경기가 그나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인공지능이 뭐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수급의 힘이 큽니다. 근데 이런 수급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드렸고, 그리고 고점에서 물리는 것은 하지 말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웨스트하기 가장 장점이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끝까지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뭐 말처럼 쉬우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심하자 조심하자 했는데 네, 연속으로 네, 이렇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 뭐 TSMC 그 반도체 대만 실적은 좋았는데도 음봉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살짝 밑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바이든이 사퇴하면 그렇죠? 일단 트럼프를 좀 증시 입장에서는 좀 저지를 해야겠죠. 제가 뭐 괜히 뭐 사람이미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성향이 좀 안 맞아서 뭐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저랑 좀 성향이 안 맞는 것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뭐다? 증시는 불확실성을 주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이런 것을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렇게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미콜이 살짝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바이든이 사퇴하면 조금은 트럼프 대비해서 경쟁력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고령이시고 국정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이건 뭐 우리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미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바이든이
아무리 뭐 이 사람이 그쵸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일단은 뭐 국정을 운영하기가 건강 상태가 그렇게 막 호락호락하진 않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살짝 밑꼬리 달고 지금은 이제 현재 시각은 이제 강보합권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셀이요. 그쵸? 최근에는 사실은 뭐 빅테크 상반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나오고 그게 아예 중소형주로 가든지 그죠? 그런데 이제 좀 이것도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또 차익 실현 물량이 여기서도 나왔고 지난밤에는 예, 나스닥, 러셀,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가 되면 이 공화당이 되면 이쪽이 더 좋지 않나 해서 이제 올랐는데 여기도 어제 조정이었어요. 그래서 좀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뭘 보고 해야 되나? 그렇죠? 미국 시장도 결국에는 무조건 올라간다. 라는 그런 어떤 뭐 게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변동성이 좀 큽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뭐 살짝 반등합니다. 어제 뭐 실업상이 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서 좀 뭐 워낙 좀 아직은 이제 금리가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죠? 갑자기 뭐 9월에 하면 안 된다. 그죠? 연준은 중립적인 의무가 있고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자꾸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뭐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었죠. 그죠? 트럼프 말 한마디에 그리고 뭐 벤스, 오하이오 출신. 그래서 뭐 우리가 정말 물론 뭐 그들의 일부 말은 맞겠지만 결국에는 트럼프의 표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뭐 그렇습니다. 뭐 모든 나라가 다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마켓 인사이트에 다시 올려드릴 거고요. 어쨌든 간에 TSMC 어제 그 굉장히 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윗꼬리 아랫꼬리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0.39. 그래도 실적은 좋은데 그 마이너스가 되기는 그렇고 0.39. 이거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이제 애매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좀 시간 외에서는 조금 올라가고는 있어요. 역시나 이제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일단은 좀 부담이기도 하고, 역시 트럼프가 대만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뭐 방위비 올려 차원이 아니라, 뭐, 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서도 뭐 대만을 도와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트럼프도 그렇지만 그 부통령 벤스라는 사람은 고립주의가 더 강합니다. 그죠? 우리나라부터 살려야지. 그죠? 그 말도 맞는 것 같지만 그게 과연 미국의 전체적인 어떤 이익에 꼭 들어맞는 건지는 좀 솔직히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음, 그래서 이제 패권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취할 것은 취하고 이런 것이 좋은 거지 아니면 고립주의에서 니네가 알아서 해 이게 무조건 좋은 건지는 예,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좀 시각 차이죠. 시각 차이입니다만 누가 옳았어는 나중에 그렇죠. 당장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당장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게 경합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요게 오하이오라든지 러스벨트에 이 표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 뭐가 진짜 더 국익에 미국이죠. 미국의 국익에도 맞는지는 역사는 지나봐야 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야, 진짜 뭐 워낙 얼마나 중요하면 미국의 국익 얘기까지 제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국익도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요. 그죠? 그나마 엔비디아는 반등을 했어요. 왜? 좀 낙폭이 좀 컸다라고 이제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너무 추격 매수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뭐 제 말이 맞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변동성은 그닥 좋지 않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TSMC,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니까 이 정도 반등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TSMC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애플의 수주고, 그렇죠? 애플의
올해 아이폰이 얼마나 좀 팔릴까 이런 걸 뭐 우리도 관심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요. 그렇죠? 유가는 사실 어저께 살짝 반등했어요. 그렇죠? 예, 홍해 후티 반군이 또 뭐 유조선을 예, 그쪽에 뭐를 공격했다 해서 이제 반등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란도 지금 뭐그 개혁파로 즉 바뀌었죠. 물론 뭐 전체적인 흐름이 다 바뀐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런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뭐 당연히 안 좋죠, 그죠? 예. 뭐 자꾸 이제 뭔가 규제하고 제한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뭐 대만도 당연히 좋을 수가 없고요. 자꾸 대만 얘기가 나오고 물론 대만 증시가 많이 올라가서 그죠? 예, 트럼프가 안 좋은 거 그겁니다, 그죠? 너네 돈 많이 벌었지, 그죠? 그럼 반입이네, 뭐해? 절대 그게 난 좋은 걸 못 보죠, 그죠? 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뭐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예, 뭐 실질적으로 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이런 거가 이제 시장에 좀 불안함을 좀 던져준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니케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홍생, 뭐 어쨌든 간에 반도체 규제에서 결국은 이제 중국을 막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홍생도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일단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네. 오늘 이제 어제는 삼성이 저 TSMC 실적에 따라서 말아 올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마저도 지금은 좀 3% 가까이 좀 꺾이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꺾이면은 야 이거 정말 곧버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일단 곧버스 얘기도 제가 일단 드릴 거니까 일단 더 보시고요. 그다음 코스닥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죠? 예,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예, 워낙 바닥이고, 네, 어차피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내려왔던 거고요. 차라리 3분기부터는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돌아선다. 이제 이런 거가 되면 또 모멘텀이 되죠. 예,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바이든이 혹시 주말에 사퇴하면, 그러면 좀 더, 그 트럼프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오면 좀 분위기도 반등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 일단은 매동 보면 오늘 좀 외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일단은 좀 3% 가까이 좀 하락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역시나 주말에 바이든의 사퇴 여부가 일단은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매동, 그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좀 매도가 좀 나오긴 했네요. 그죠? 좀 슬슬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흐름이 다시 되돌려질지는 주말에 바이든의 사퇴 여부에 달려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역시나 네, 역시 이제 뭐 트럼프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사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뭐 트럼프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다.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렇죠? 예, 저는 뭐 항상 거의 뭐 웬만해서는 일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바뀌면 바뀌었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네, 어제는 이제 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그래도 살아 있었는데, 일단은 뭐 트럼프가 뭐 대만을 일단은 뭐 대만 반도체를 먼저 때렸어요. 그죠? 지금 뭐 우리 삼성전자는 뭐 그닥 많이 오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삼성전자를 때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항상 이래요. 트럼프는 뭔가 시장에서 자기가 뭔가 관심 받을 만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이 뭔가 딱 어떤 기조를 가지고서 이제 지도자라면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장에 관심을 받을 만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해야지 자기한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줄까? 이거는 연예인들이 하는 짓이지 지도자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직접 두들겨 맞은 건 아니지만 TSMC가 두들겨 맞고 실적은 좋았는데도 뭐 주가가 애매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뭐 실적은 좋지만 사실 뭐 TSMC보다 더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SMC도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죽 더 그렇죠? 역시나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빅테크에 대한 어떤 수주
좀 기대감은 있지만 일단은 어, 네, 트럼프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있고 그리고 바이든도 이해 질서라 그죠? 어쨌든 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뭐 내가 더 애국자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죠, 그죠? 그러려면 자꾸 중국을 때려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간 것은 이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좀 더 규제를 강화시킨 거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최근에 좋았는데, 그죠? 좀은 좋지 못한 그죠? 상황입니다. 이게 뭐 크게 실적에 바로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도 시장의 흐름을 좀 둔탁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기대감은 살아있는데 좀 기대감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뭐 어제 오늘 좀 매도가 나왔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크진 않아요. 엄청 크진 않지만 삼성전자는 뭐 좀 외인들이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잘 올라가지 못하는 좀 그런 특성이 있죠. 물론 이제 좀 내려오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개인들이 좀 받긴 하지만 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게 받아줄 수급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매도를 해도 많이 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 타임에서 이제 곧버스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두 배수죠. 2배수 곧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버스가 이제 좀 올라와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곧버스가 좀, 야, 이거 탔어야 되나,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그래도 말아 올려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말아 올린 것까지 포함해서 더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지수도 끌어내리고, 곧버스는 올라가고. 네. 야, 드디어 이제 곧버스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드디어 슬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은 오늘은 당연히 늦었고요, 그죠? 그리고 그 주말에 바이든이 사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요거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사퇴를 해서 좀 더 이제 뭐 그 트럼프의 좀 더 그 경쟁력 있는 좀 후보가 나와줘야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그럼 시장의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되지 않을까 좀 싶긴 하고요, 그렇죠? 물론 뭐 트럼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이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표를 결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단은 중도도 중요하지만 여기엔 또 선거 상황이 우리랑은 또 다릅니다. 우리나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중도를 얼마나 끌어가느냐가 문제인데 미국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지형 자체가 완전히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 사이트에서도 아예 그냥 뭐 미국의 대선 판도를 이렇게 따로 만들었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도 많이 다르고요. 유럽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런 것도 뭐 공부 삼아 한번 또 제가 올린 거 찾아보시고요. 일단 그리고 어쨌든 간에 바이든의 사태가 중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곧버스를 보니까 어제 사실은 뭐 어제 기관하고 이제 외인들이 좀 배팅이 좀 들어왔어요. 어제 어제 이제 삼전은 말아 올렸었는데 오늘 또 이것도 뭐 사실 뭐 일부러 그랬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우리는 주말의 상황을 일단 지켜보자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 이게 무슨 이건 뭐 그렇죠. 이제 2차 전지가 때로는 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죠? 보통 이런 종목들을 우리는 네, 시장에 반대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뭐 2차 전지가 이게 워낙 바닥이에요, 그죠? 투 바닥 만들어주고 이제 쓰리 바닥이죠, 지금. 그래서 뭐 더 이상 지금 그쵸. 이게 이제 상장했을 때보다 뭐 더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우리가 뭐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입이 차이 실현하시는 분들 많고, 그쵸? 대부분 사실은 2차 전지에 많이 몰려 있어요. 저도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볼 때,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가 많이 올라가 있나, 이제 이런 것도 봅니다. 그쵸? 그래서 애타게 좀 기다리신 분들 많으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더 눌리고 눌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 뭐 웨스탁이 추가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고점에서 물려서 막 고생하는 이거죠. 저점에서
뭐 투 바닥이 됐든 쓰리 바닥이 됐든 뭐 네 바닥이 됐든 가져가면서 그죠? 눌리면 그때 좀씩 모아가서 그래서 시장의 반등을 기다려보는 이것도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게 기다리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거 야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뭐 손절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뭐 보통 이제 고점에서 한번 물리면은 뭐 2, 3년 고생하는 건 기본이죠. 그래서 1년 내에 하면은 너무 감사한 거고요. 그죠? LG노텍 같은 경우. 그리고 뭐 3년 이상 걸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좀 뭐하지만 3년 이상. 그 3년이라도 또, 풀리면 되는데 또 3년에도 안 되는 종목들도 있죠. 하여튼 뭐, 어쨌든 모든 종목이 다 잘 되기를 좀 바라지만, 그런 특성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전기차가, 뭐, 캐즘이다. 그죠? 그리고 뭐, 트럼프가 되면 IRA 뭐 폐기한다. 뭐, 이런저런 뭐, 온갖, 진짜 공매도가 이제, 온갖, 그분들도 되게 엘리트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속 막 누르고 눌렀는데도, 예, 바닥에서 물론 뭐 바닥이 어느 시점이냐가 문제죠. 여기서 바닥으로 봤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더 눌려가지고 그러면 요거 요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손절해야 되나, 그죠? 그럼 이제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밑에서 다시 이제 저점을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무리 뭐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최근 들어서 트럼프도 좀 뭐 예전하고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하고 상황이 또 같은 것도 아니에요. 트럼프도 뭐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자동차 회사, 예를 들어서 전통 GM이라든지, 뭐, 포드라든지, 준비가 안 됐었죠. 그러니까 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들의 표를 또 얻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전기차를 좀 안 좋게 얘기했었죠. 그런 말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바뀌었어요. 이거 좀만 찾아보면 다 아는데, 우리나라 공매도, 그죠? 어떻게든 계속 눌러서 바닥에서 계속 잡으려고 하죠, 그죠? 개인들 투매 나오면 그거 받아서 먹고 올리고, 뭐, 이거 우리는 기본입니다. 우리 웨스탁은, 뭐, 최소한 뭐, 1, 2년 같이 하신 분들이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누르고, 그죠? 거기서 이제 계속 밑에서, 바닥에서 받아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끌어올리는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고, 역시 2차전지, 그렇다고 해서 뭐, 전기차가 안 갑니까? 안 가는 거 아니죠, 그죠? 예. 뭐 내연기관이 뭐 트럼프도 얘기를 해요. 이게 100% 전기차는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그죠? 그게 됩니까? 이게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죠, 그죠? 어쨌든 간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물론 나중에 뭐 수소차도 좀 돌아가겠습니다만 이렇게 바뀌는 흐름이 바뀌진 않는죠, 그죠? 이게 전환되는 것은 그런 흐름은 계속 이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테슬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걱정되던 리비안도 그렇고 루시드도 그렇고 계속하면 그쵸? 살아나가서 계속하면 판매대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캐즘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죠? 예. 뭐 시장은 점점 확대되는 거 맞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언론의 언론 플레이 그래서 공매도의 입맛에 맞게 주가를 계속 눌러줘서 결국에는 바닥에서 잡아 올리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 친구 판타스틱하다, 그죠? 굉장히 엄청나게 칭찬한다. 왜? 자기한테 자기를 도와주니까. 하여튼간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2차 전지가 또는 전기차가 이게 뭐 거꾸로 가진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역시 뭐 비슷한 흐름이죠. 2, 3, 4, 뭐 네 바닥, 다섯 바닥, 그죠? 계속 누릅니다. 누를 수 있는 만큼은 계속 눌러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반기는 이제 반도체가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결국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CS인들, 그쵸? 일단은 뭐 트럼프가 되면 IRA를 뭐 폐기한다, 뭐 폐기하는지 안 하는지는 솔직히 뭐, 그거는 좀 언론의 지나친 플레이인 것 같고요. 그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 뭐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을 막지 않으면 솔직히 다 중국 좋은 일만 하는 거죠. 물론 오늘 CS인드가 뭐 이래저래 좀 이제 6%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바이든이 사퇴하면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좀 해볼 만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또 봐야 되지만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CS인드는 뭐 이러든 저러든 좀 올해 실적이 좋아져요.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예전에도 좀 드렸었는데, 근데 역시나 이제 뭐 그렇든 말든 간에 뭐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 안 좋아, 친하기가 안 좋아,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좀 못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 눌리고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주말에 혹시 바이든이 사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요거를 우리 보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너빌리티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제 뭐 제가 이제 그 2차 목표가 25,000원 말씀드렸고 딱 25,000원 찍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때 좀 차익 실현하신 분들 뭐 언저리에서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이건 넘어가겠지 하고서 이제 못 하신 분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 어쨌든 간에 어제 좀 차익 실현했으면 좀 그래도 좀 기분이 나을 텐데 좀 많이 못했으면은 기분이 좀 언짢을 수도 있다라고 저도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뭐 알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뉴스에 팔아라, 그쵸? 이제 뉴스에 팔아라라는 흐름이 됐고, 어제 뭐 거래량도 튀고, 음봉이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하고 외인도 차익 실현했어요. 그쵸? 그렇지만 이제 두빌하고 다른 종목, 그렇게 테마 종목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 사실 뭐 두빌 같은 경우는 2850원, 지금도 뭐 금액에서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매수 청구권이 있죠. 뭐 금액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회사에서 보장해 준 것도 있고, 만약에 이거 이게 뭐 두산에서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반대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두산 마켓이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뭐 요거는 뭐 나중에 상황 봐서 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어제 또 이제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오늘도 역시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목들하고 좀 다른 거보다 요번에 수주, 물론 이제 요번에 이제 우선 협상자고 이렇게 공개한 건 또 내년 초입니다. 물론 이게 좀 다르고, 옛날에 방산 때도 거의 그랬었어요. 처음에 할 때 확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결국에는 계속 수주받고 하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우리가 항상 뭐 많이 봤지만 그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뭐 3만 원 이상 드린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그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단기에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왜? 요거 이제 기다리냐고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단기 차익 실현의 욕구가 좀 컸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차익 실현의 물량이 좀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매수 청구권이 2850원 부근에서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분명히 이제 그동안 이제 외인하고 기관들도 굉장히 좀 많이 매수했었어요. 특히 그 외인들은 어제 뭐 매도를 했지만 일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매수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거를 뭐 단기로 보느냐 또 장기로 보느냐, 요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런데 한전산업이라든지 테마 종목들은 오늘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전산업이 물론 이럴 땐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빅앤 스몰에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더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작은 종목들을 이렇게 테마 종목들. 사실 뭐 한전산업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실적도 나쁘지 않고 뭐 그런 점 때문에 이번에 더 급등을 했었지만 또 빠질 때는 또 더 많이 빠진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정말 뉴스에 팔아라 이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로 어제도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리뷰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수주가 일어난다고 해도 실제 수혜를 받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테마 종목들은 올라갈 땐 좋지만 또 내려갈 때 그만큼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얼른 팔아야죠. 이런 것들은 길게 보기 어렵고, 그리고 나중에 뭐 이평선에 이제 지지받아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만큼 변동성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들 맞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